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주요국의 미래 해군력의 주력을 담당할 함정의 MT-30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현존 최고의 엔진 중 하나라고 불리는 MT-30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입한 나라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영국 해군이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퇴역 이후 근 40년 만에 도입하는 영국 해군의 꿈이라도 할 수 있는 정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에 MT-30 엔진이 통합되었고, 영국 해군의 주력 방공 구축함인 45형 구축함, 영국 해군의 23형 듀크급 호위함을 대체하게 될 차기 대잠 호위함인 26형 시티급 호위함에도 MT-30 엔진이 탑재됩니다. 즉 데어링급 구축함에도 MT-30 엔진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영국 해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구축함 최첨단 기술을 모두 집약한 구축함계의 F-22로 불리는 주말 특급, 그리고 프리던급 호위함에도 MT-30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MT-30위 인기는 높은데, 이탈리아 해군이 가리발디급 경항공모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는 30급 트리에스테급 항공모함에도 MT-30 엔진 탑재가 결정되었고, AW101 헬기 6대를 운용하게 될 차기 상륙 헬기모함의 엔진도 같이 채택됩니다. 이 밖에 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MT-30위 인기는 높은데, 이탈리아 해군이 가리발디급 경항공모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는 30급 트리에스테급 항공모함에도 MT-30 엔진 탑재가 결정되었고, AW101 헬기 6대를 운용하게 될 차기 상륙 헬기모함의 엔진도 같이 채택됩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총 22척을 건조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30DD 호위함 건조 사업에도 MT-30 엔진이 탑재됩니다. 30DD는 장차 대잠수함 임무와 소해 임무 등을 담당할 전투함이기 때문에 저소음선과 유연한 재시동 능력이 중시되고, 새로운 센서와 장비에 필요한 높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출력이 중시되어 설계되는 전투함입니다. MT-30 가스터빈 엔진은 30DD 프로그램에 채용됨으로써 이와 같은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추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의 근미래 연근의 주력 다목적 호위함으로 기획된 대구급 호위함에도 MT-30 엔진이 채용되었습니다. FFX2 대두급 호위함은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개발된 호위함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선 사항과 변화가 적용되면서 전혀 다른 전투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잠 능력이 기존의 인천급 호위함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동일한 표적에 대한 탐지 가능성과 원거리 탐지 능력도 큰 폭으로 상승된 차세대 대한민국 주력 호위함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차세대 해군 함정들의 주력 엔진으로 사용하는 MT-30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MT-30 엔진은 다양한 속력 영역에 최적화된 동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MT-30 엔진이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800 항공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FADEC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엔진 제어 체계가 MT-30 엔진을 다양한 조건의 미세하고 이산적인 변화와 속력을 디지털 처리하여 미세한 시간 간견으로 엔진의 동작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인데, MT-30 엔진은 4,500만 시간 이상 운용되면서 그 기계적인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MT-30 엔진은 트렌트 800 항공 엔진과 80% 이상이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상 운용보다 더욱 자극이 많은 항공기 엔진 부품으로 채용되어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최대 속력이 45노트에 달하는 미 해군의 프리던급의 MT-30 엔진이 채용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대 속력이 다른 전투함들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속력 구간에서 엔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했고 MT-30 엔진은 디지털 자동 제어 체계에 의해 높은 속력에서도 엔진을 다양한 변수에 최적화된 동작을 할 수 있었기에 채택되었습니다. MT-30 엔진은 동일한 작동 조건에서 온도 증가가 낮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연료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엔진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T-30 엔진은 코어가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의 그것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특히 압축기 팬과 터빈 블레이드의 형상 설계 시에 더욱 선진적인 기술이 반영되어 기존의 엔진보다 에너지 손실이 더욱 적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MT-30 엔진은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T-30 엔진은 높은 출력을 갖는 엔진이면서 체격은 더욱 작습니다. 미 해군은 프리던급 LCS를 싱가포르에 전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6,500시간 이상 운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배치되어 작전하는 동안 1년 이상 정비를 하지 않고 운용을 하면서도 전혀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함장도 MT-30 엔진의 높은 내구성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K-21 기보차 개량 2009년 11월부터 전력화를 시작한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장비로 배치 부대와 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의 의상을 확립했다. 하지만 그 K-21 장갑차 역시 실전 배치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 개량 소요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와 군 당국에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성능 개량의 필요성 보병 전투차는 보병 부대를 태우고 전차와 함께 적진으로 돌격하여 전차를 엄호하고 빠른 적지 점령을 달성하기 위한 장비이며 이 때문에 전차와 함께 적진을 돌파하는 용도에 걸맞는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 운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보병 전투차는 주무장을 강화하고 대전차 전투를 위한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장비하며 모듈형 장갑이나 반응 장갑으로 방호력을 강화하는 등 현대전에 걸맞는 성능 개량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M2, M3A3 브래들리, 미국 워리어, 영국 푸마, 독일 BMP3, 러시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K-21 장갑차 역시 육군 측에서 꾸준히 성능 개량 소요가 제기되어 왔으며 주된 내용으로 기존 무장만으로는 대전차 전투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과 현 40mm 주포는 포 자체와 탄약의 부피가 커서 운용성이 제한되고 탄약 적재량이 적은 점, 국외 다른 보병 전투 장갑차들에 비해 방호력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점에 있다. 주요 성능 개량 요소 대전차 미사일, 현궁 탑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K-21 장갑차 개발 당시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K-21 장갑차 전력화 당시에는 현궁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았고 추후 성능 개량 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K-21은 처음부터 포탑 측면에 현궁 발사대를 장착할 자리를 확보해 놓았으므로 기존 구조의 재설계를 최소화하면서 현궁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고 차내 재장전 등 사양도 반영된 상태라 사양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발사대와 통제장치를 적용하기 위한 레이아웃 변경과 사격 통제장치 개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발사대와 구동장치, 냉각장치 포합, 운용 컴퓨터, 미사일 내발 및 적재 상자를 모두 장착하게 되면 약 150kg 위 중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해도 수상주행 허용 중량인 26톤을 넘지 않으므로 도하 능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 CTA 건으로 주포 교체 현용 K-21 장갑차 주포인 K-40 40mm 기관포는 본래 함정용인 노봉을 개량한 것으로 포와 탄약의 부피가 커서 대형의 포탑을 필요로 하고 대당 탄약 적재량이 200여 발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드에서 탄두 내장형 케이스드 텔레스코프드 애뮤니션 CTA을 사용하는 기관포를 개발하였으며 2015년 말경 시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CTA-건은 포와 탄약의 부피는 30mm 수준이면서 40mm 화력을 구현할 수 있는 무장 시스템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K40 기관포에 비해 20% 정도의 중량 감소 효과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포탑도 소형화할 수 있으므로 전투 중량을 1톤가량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두 내장형 탄약으로 인하여 탄약의 부피도 줄어들게 되어 탄약 적재량이 증대됨은 물론 회전식 약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장전 장치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이중 송탄이 가능한 자동 송탄 장치를 적용하여 탄종 변경도 간편해지는 등 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에드는 한국형 CTA-건 과탄두 내장형 연습탄, 날개 안정철갑탄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K21 장갑차에 적용하려면 송탄 장치와 구동 장치, 장착부를 새로 설계한 경량화 포탑을 신규 개발하고 무장 운용 SW와 인터페이스 역시 새로 설계해야 하므로 4년가량 개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활성 반응 장갑 적용 동세대, 동급의 보병 전투차에 비하면 평균 정도 수준인 K21 장갑차의 방호력 강화를 위하여 비활성 반응 장갑을 적용하는 아니다. 비활성 반응 장갑은 폭발 반응 장갑의 둔감화약 대신 폭발력이 약한 비활성 물질과 기타 장갑 소재를 혼합한 장갑재로 성형 작약탄과 운동 에너지탄, 급조 폭발물, IED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과 함께 차체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K21 장갑차에 가장 적합한 방호력 강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에드와 군 당국은 국내 개발한 비활성 반응 장갑 K21 장갑차 적용을 연구했다. 이라는 인원과 장비 모두를 보호하는 바안으로 가용 전 부위, 즉 차체와 포탑 측면 전체에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아니다. 장착 시 중량은 3.4톤 증가하게 된다. 이 안은 인원을 보호하는 바안으로 차체와 포탑 측면 중 인원이 위치하는 부분에만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아니다. 장착 시 중량은 2.4톤 증가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차체의 중량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비활성 반응 장갑을 이용한 방호력 강화 시 수상 주행 능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상 주행 능력 역시 운용상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 반응 장갑은 탈착이 가능한 만큼 적용하게 되면 작전상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능동 방어 시스템 적용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탄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시스템인 능동 방어 시스템은 K21 장갑차에도 적용을 검토했다. K21 장갑차에는 K2 전차의 소프트킬, 유도 교란 방식, APS를 그대로 장착하는 것으로 외부 장착부와 전기, 기계적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요하다. 본래 K2 전차에 적용하려던 하드킬, 직접 타격 방식, APS 역시도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K2 전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프트킬 APS와의 상호 간섭 및 전술 교리 미비 등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K21 장갑차가 전력화된 지도 이제 10년이 흘렀다. 현재까지 제한된 K21 장갑차의 성능 개량 요소들은 현대기술 발전 추세와 전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요소들로 최고 성능의 보병 전투차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다.